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1일 수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시장은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소폭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죠. 일단은 이 정도 떨어지는 부분들은 큰 부담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종목들이 큰 변동을 보인 것이 아니라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압박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가 크게 변동이 있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 매도가 살짝 확대되는 모습으로 2천억 넘게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기관들이 방어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은 매수보다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변동성은 크지 않았는데 이 하방 쪽으로의 압박이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 상황 보시면 종합지수가 일단은 다지 형태의 모습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떨어진 형태에서 다지 형태죠. 지금 오늘 마이너스가 0.87, 그래서 크게 하락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조금 눌렸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FOMC를 앞두고서 경계심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이 된 것이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분봉 보시면 저점이 잡혔어요. 장중 저점은 지금 11시경 지나가면서 잡혀있는 상태이고 반등이 실패하는 모습이라서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된 거지, 시장 자체가 오늘 그렇게 나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위주로 전체적으로 반등이 좀 있었고, 이 중심에는 외국인 매수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을 바로 살펴볼게요. 외국인들이 2,700억이나 코스피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 마지막에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그 부분들을 또 금융투자가 매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과적으로는 기관과 그 외국인 모두 다 양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쪽 매도는 크게 걱정할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보합 수준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는데 외국인 매도가 쭉 늘어나면서 계속적으로 커졌었다는 부분들이 조금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거의 대형주 시총 상위권에 집중되는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을 압박하기에 충분하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셨지만 외국인 매수가 쭉 들어오게 되면서 장 막판 시점에서 반등이 진행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조금 만들어졌죠. 보통 2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내렸었는데요. 장 마감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0.87, 코스닥은 마이너스 0.7%로 조금 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괜찮게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에 매수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시총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소 쪽 먼저 살펴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빨간불이 하나도 없어요. 하이닉스가 장중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보합으로 끝나면서 빨간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히 아까 아침 시황에서는 저 푸른 초원이었으니까 저 바다에 누워가 되겠네요. 완전히 푸른 바다에 누워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선방했다 볼 수 있어요. 0. 몇 프로 정도, 이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SDI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죠.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오늘은 셀트리온이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다. 올라간 것도 대부분 후반부에 빼먹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목들의 약간 변동이 그렇다고 크지 않아요. 마이너스 1, 2% 정도야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셀트리온 쪽이 많이 하락하게 됐고,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했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 이런 것들도 반등이 좀 있었지만은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의 소비주들 괜찮은 모습도 계속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플러스 보였던 종목도 상당히 많았었고, 바이오 종목군들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제약바이오 이런 쪽에서 주가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났다는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것들 신저가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네, 조심해야 되고 그것이 현실이 다가왔을 때 더 큰 부담감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뭐 물론 성에 안 차죠. 네, 성에 안 차지만 그래도 낙폭을 조금 축소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채워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권에서는 빨간불이 조금씩 들어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낙폭을 크게 만들었었던 그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그 저점 받침 정도의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밉고 아무리 나쁜 종목이라도 한 방에 죽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개별주들 살펴볼게요. 개별주들 움직임들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뭐 그래도 올라간 종목도 많고 상한가도 많이 나왔어요. 대신에 이제 쓸데없는 것들 있죠. 스펙주, 네, 스펙주들이 오늘 상한가가 또 급등주가 좀 많이 나타났고요. 특이한 부분은 이제 IMBC, 그 다음에 YTN, 그 다음에 한국경제TV 이렇게 방송 관련한 종목군들이 방송 오늘 상승을 좀 많이 보였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YTN이 이제 민영화된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엮여서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천기계가 오늘 네, 3번째 상한가로 마무리됐고요. 위 같은 경우는 점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3번 모터스도 오늘 상한가 진행이 됐는데 뭐 위라든지 지금 화천기가 제일 세게 나가는데 경영권 분쟁이 사실은 굉장히 큰 네, 이슈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승이 그냥 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단 3방 만에 네, 단 3번 만에 100%가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아무튼 대단한 그런 상승률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인 종목들은 이제 훅 떨어지죠. 네, 상승률이 훅 떨어집니다. 오늘은 하방 압력이 컸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이 많지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 정도로 보죠. 2%대 이상 상승한 종목이 259개. 많지 않죠? 네, 그 다음에 하락률로 넘어가 볼게요. 하락한 종목은 오늘 코리아 SE 하한가에 결국 마감이 됐고요. 매직 마이크로는 네 3원까지 내려갔네요. 현재가 3원이요. 야, 이런 거 본 적 없으실 텐데 진짜 네 3원이라니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대비율이 이제 62.5% 이런 것들은 뭐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텔레필드, 뭐 성지, 카일로 뭐 이런 종목들 주가 하락이 좀 있었는데 하락 패턴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하방적으로 압박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마이너스 2.68% 에코플라스틱이 300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2.68에서 네 플러스 1% 그 정도 되나요? 아까 2%였던가요? 네. 2%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정도 범위 안에 대충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목이 오늘은, 뭐,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평균적인 포인트고요. 조금 넘어가도 괜찮죠. 네, 마이너스 뭐 2%대 3% 정도까지도 뭐 특별하게 부담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이너스 4% 5%대까지도 변동성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괜찮은 거예요. 네, 근데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이 또 떨어졌다. 저점이 계속 이탈된다. 더 크게 내렸다. 이렇게 된다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 있겠습니다만 마이너스 1, 2%대 이 범위 안쪽에서 큰 문제 없고 3%까지도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도 그나마 뭐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가 돼서 내일 시장 상황을 좀 지켜볼 수 있는 모습이 좀 되지 않았을까 판단됩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기관 쪽 총계가 인버스 매수가 좀 들어가 있어요. 내일 파월 의장의 발언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되기도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세계, 호텔, 신라 뭐 이런 종목들, 제일제당, 식품주들, 오리온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간 보면은 위드크로이너 쪽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LG생활건강 매수도 좀 있었어요. 네, 레버리지 팔아먹었고요. 한미약품, 하나솔루션, 네이버, 카카오 뭐 이렇게 그동안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군들은 열심히 팔아먹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네, 삼성전자 1600억. 와, 많이 팔았어요. 하이닉스는 많이 안 팔았네요. 어제는 하이닉스도 비슷하게 팔아먹었는데 오늘 삼성전자만 갖다 던지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는 꾸준합니다. 그동안 이제 상승 추세를 보였었던 그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던지는 모습이 좀 있는 거고요. 약간 많이 올라왔다 싶은 종목들 위주의 매도가 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누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거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매수 쪽은 또 하나솔루션, 하나 쪽 매수 많이 했네요. 그다음에 자동차 매수가 좀 있었고요.
SM, 대한항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엔터주, 한국전력도 매수가 좀 있고요. 이런 쪽에 매수가 좀 있었습니다. 인버스 매수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근데 지금 기관 쪽에서 나타나면 인버스, 곧버스 매수가 좀 있잖아요. 이게 금융투자 쪽일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방향을 하방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얘네들이 곧버스를 매수할 때가 되면 그 다음날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뭐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곧버스를 매수하고 나면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한 6에서 7% 정도는 6에서 7할 정도, 70%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이 곧버스를 매수하고 레버리지 팔아먹었다는 것에 약간은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시장의 방향은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밤 지나고요. 내일 새벽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이 먼저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그냥 걱정거리, 관망을 해야 되는 이유 이런 쪽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까지는 버티기로 그냥 돌입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내일부터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일단 최대의 악재를 다 끄집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변동성을 살펴보긴 해야 될 겁니다.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매수해도 괜찮으니까요. 꼭 최저점 매수를 못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내일 주가가 급등했어. 그래서 오늘 매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서요. 2500, 2600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매수해도 늦지 않으니까 매수는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오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푹 쉬시기 바라고요. 자, 저녁 잘 보내시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반가운 소식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